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국처럼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간편 검사도 워싱턴주, 뉴욕 등 위험 지역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경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지만 검사를 거부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한 역사학자는 워싱턴 포스트의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최악의 대유행병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며 진실을 감추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엄청난 독감,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 이야기, 더 그레이트 인플루엔자, 더 에픽 스토리 오브 더 데드리에스트 플레이그 인 히스토리의 저자인 존 엠베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상황에 가장 그럴듯한 구실을 대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보를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스페인 독감의 2차 파장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유럽에선 전면적인 언론 검열이 진행됐다며 미국에선 그만큼 강도가 높진 않았지만 부정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는 압력이 거셌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의 상황 전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파장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1918년 봄 새로운 독감이 1차 세계대전을 치르던 유럽 군부대를 강타했습니다. 아군 적군 가릴 것 없이 전선 양편의 군인들이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았죠. 그렇다 해도 영국과 프랑스, 독일 기타 유럽 정부들은 독감 발병 사실을 감췄습니다. 약점을 드러내면 적국의 사기를 높여줄까 우려했기 때문이죠. 반면 스페인은 1차 대전 때 중립국이었습니다. 독감이 발병하자 정부와 언론은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심지어 국왕까지도 독감에 걸렸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더 거대하고 치명적인 파장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러자 독감이 스페인에서 발원한 것처럼 인식됐습니다. 스페인이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바이러스는 결국 스페인 독감으로 명명됐습니다. 엄청난 독감,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 이야기 저자인 존 엠베리에 따르면 1차 대전 소식은 미국 공공정보위원회 CPI가 주도 면밀히 통제했습니다. 독립적인 연방기구입니다. 당시 위원회를 설립한 아서 벌라드는 정보의 힘은 감동을 주느냐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며 사실이냐 아니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공정보위원회 CPI는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는 내용의 긍정적 보도자료를 수천 건 생산했습니다. 신문들은 종종 자료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1918년 가을 스페인 독감이 미국 전역에 퍼지자 정부와 언론은 사기를 북돋기 위해 장밋빛 홍보 전략을 지속했습니다. 당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그 어떤 대국민 담화문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보건총감이었던 루퍼트 블루는 적절한 예방이 시행된다면 대중의 경고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당국의 또 다른 고위 인사도 일반적인 독감에 다른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독감 치사율은 2%였습니다. 일반적인 계절 독감보다 훨씬 높았죠. 사망자의 연령대도 달랐습니다. 계절 독감은 보통 영유아나 고령층이 집중됐습니다. 반면 스페인 독감은 청년층에 치명적이었습니다. 군대에 징집된 군인들이 대표적이었죠. 대부분의 경우 언론들은 정부의 정보 통제 지시를 따르거나 자기 검열을 시행했습니다. 베리에 따르면 이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경우 시청 관료들이 도시 역사 유적을 순회하는 대규모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정된 이벤트 직전 1차 대전 전장에서 돌아온 약 300명의 군인들이 시내 곳곳을 돌며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기자들에게 퍼레이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리는 기자들이 이를 기사로 썼지만 데스크 간부들이 킬했다며 결국 필라델피아 언론들은 아무것도 보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퍼레이드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48시간 뒤 스페인 독감이 필라델피아를 강타했습니다. 학교는 폐쇄됐고 대중 집회는 금지됐습니다. 베리에 따르면 그때까지도 시청 관료들은 이는 공공보건 조치가 아니다라며 특별히 독감을 경고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됐습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수습되지 못한 채 여러 날 자기 집 침대나 거리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공동묘지에 집단으로 묻혔습니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당시 12,500명 이상의 시민이 사망했습니다. 어떤 한 신문이 진실을 보도하려 하면 정부는 그 언론사를 위협했습니다. 위스콘신주 언론 제퍼슨 카운티 유니언이
1918년 9월 27일 스페인 독감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며칠 뒤 한 군사령관이 해당 언론이 보도가 군대의 사기를 꺾었다며 전시반란법을 적용해 고발했습니다. 그해 10월 팬데믹, 세계적 유행 감염병이 거세지면서 미국인들은 정부에서 말하는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됐습니다. 베리는 신뢰의 위기는 가짜 치료법, 과도한 경계심으로 이어져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스페인 독감은 결국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 미국에서만 67만 5천 명의 사망자를 양산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종전을 논의하던 윌슨 대통령마저 감염됐습니다. 베리는 스페인 독감의 첫 번째 교훈은 감염증으로 인한 패닉을 막으려면 일단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와 관련 베리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상황을 최상의 시나리오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립알레르기 감염질환연구소 앤서니 포치 소장이 아니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사령탑으로 내세운 것에 우려했습니다. 그는 1918년 정부가 신뢰를 잃은 것을 봤을 때 펜스의 사령탑 임명은 아주 잘못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신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처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호평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대표적 주간지 슈피겔은 한국이 신천지 신도 등 코로나19 선별 조사 등을 포함해 이뤄지는 대규모 진단 검사 상황을 투명성에 입각해 공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은 한국 정부는 환자들에게 대단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철저한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런 접근 방식은 전 세계의 의료진들에게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코로나19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대응 상황을 비교하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중국 우한에서 한 여성이 의지와 상관없이 금속 상자 안에 실려 강제로 격리됐다는 사례를 들면서 중국 당국의 강제적인 조치에 관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확산은 보건체계뿐만 아니라 근본적 민주주의의 자유도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는 당국의 집회 금지에도 일부 보수 종교단체가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 한국 방문학자인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교수는 해당 기사에서 한국에서 감염자 수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자유로운 언론과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객관적으로 한국 정부의 방역 대책을 평가해주고 CNN, BBC,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 외신이 한국 모델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 정부를 비난하는 건 한국의 일부 언론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널리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